안녕하세요. 공감, 소통, 옷장, 전월 테라피입니다. 오늘도 제가 일이 늦게 끝나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이 차 안에 불을 온통 켜고 또 이렇게 아등바등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오늘도 컴을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들이대더라도 여러분 그냥 리얼리즘으로 그냥 편안하게 봐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벌써 인맥이 따오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제가 틈틈이 읽어서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이것도 한 상하편으로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항생제 이야기, 그리고 누구는 같은 나이인데 젊어 보이고 누구는 늙어 보이는 그 이유,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과 답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책이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읽었던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저자분이 지으신 거더라고요. 스티븐 R. 건들이라는 이분이 지으셨는데요. 이분이 심장학계, 심장 쪽에 전문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정말 이렇게 많이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플랜트 패러독스 책을 먼저 읽고 배경 지식을 갖고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 의학 용어나 막 이렇게 세포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 중요하게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꼭 짚어내야 되는 부분들만 딱딱 찍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첫 번째로 나눌 건 같은 50대인데 누구는 늙어 보이고 누구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이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도 되게 뚱뚱하고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50km를 달리셨대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고 했는데도 이 체중이 빠지지 않고 건강은 아버지가 앓고 있는 그 병처럼 뭐 고지혈증이면 대사증후군과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이 앓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결론 내리기를 유전자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낸 거는 그거에 대한 역설이겠죠. 정답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유전자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에서 이 저자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고 여기서 홀로바이옴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장내 세균이 비슷한 것이 유전자를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의 유전자 그거보다는 같은 식생활을 같이 하는 배우자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거죠. 같이 생활을 하는 그 룸메이트가 오히려 자기에게 자기 체형이나 그런 것에 더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자면 누구는 같은 나이인데 젊어 보이고 누구는 늙어 보이냐면 바로 장내 세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장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에 구구절절하게 거의 이 한 권에 학술적으로 이제 저서를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계신 거거든요. 그 이야기 차분차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항생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가 장내 세균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균을 유익세균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이 영향력이요 2년 동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생제를 만약에 노년에 다량으로 만약에 복용할 때마다 크론병, 당뇨병, 비만 이런 천식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었고요. 이 장내 세균이 특히 비만인 경우는 이 세균이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비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야, 나는 그래도 건강관리 잘했어. 나는 그래도 항생제 별로 많이 안 먹었어. 혹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먹는 이렇게 가축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렇게 사육하는 가축이 2살 전까지 병에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를 그렇게 많이 먹인다고 합니다. 살도 통통하게 찌고 건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 항생제를 같이 먹게 되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비건이야, 나는 채식주의자야 이러면서 나는 항생제 유형으로부터 안전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에서는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글리포세이드? 이런 항생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농작물에 모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 허가가 난 물질이래요. 그래서 몸에 뭐 괜찮다고 하면서 이 모든 식물에 썩지 말라고 다 내린 거라서 이 글리세포이드 항생 물질이요 하는 역할이 창자벽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발암물질이라고 이미 학회에서 명명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내 유익세균도 죽고, 그리고 행복 호르몬인 그 세로토닌과 갑상선세민 그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페니알라닌, 예, 이것도 이 생성에도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항생제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건식으로 먹어도 이렇게 뿌려진 거에 만든 콩, 이런 파스타 요리에도 다량의 항생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생제가 생각보다 우리 몸에 많이 추적되면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장내 세균으로부터. 그것까지 제가 읽고 있고요. 아마 후반부에는 어떤 식생활이 우리를 더 젊게 하고 잘 죽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전반부 읽고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이런 문제점들, 우리 장내 세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노화를 앞당긴다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긴다는 그 표현을 노화에 관한 7가지 신화라고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신화에 대해서 우리 7가지 제가 차분차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중해식 식단은 장수에 도움을 준다. 네,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보면 곡물 식단이 전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에 안 좋은 것이 렉틴이라는 그런 물질인데요. 그게 장내 유익균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지중해 식단에 렉틴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메뉴 안에. 그래서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이거를 조금 렉틴이 왜 안 좋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이 이 책 나오기 전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동물 단백질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필수 영양분이다. 네,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서 어느 분들이 뭐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노인이, 저도 본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노인이 되면 늙을수록 동물성 단백질은 섭취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동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중년 때는 별로 건강에 좋지 않지만 노년이 돼서는 철분 보충도 할 수 있고 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요,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필수 영양분이 신화라고 아니라고 정확하게 조문조문 아주 쫙 몇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은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네, 안 준다는 얘기죠. 예, 제가 옛날 영상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올렸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 성장 호르몬 이름이 IGF-1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제 동물성이나 그런 거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요즘 아이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노인이나 중년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빨리 노화가 온다는 것이죠. 젊은이들한테는 키도 크게 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조기 성장하게 되고, 그게 무슨 병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못 찾겠어요. 예,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요, 키가 같은 남자와 여자는 평균 수명이 같았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실만 보아도 그 세포 성장에는 키가 자라도록 해주는 세포 성장과 암세포가 같이 자라도록 해주는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은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추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으면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가 조심하게 좀 건강검진을 해보면서 수치들도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신진대사율이 높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다? 네, 우리
착각하기 쉽죠. 야, 너는 신진대사율이 높아. 이게 몸의 온도를 높이니까 따뜻하고 좋지.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안 좋다고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제 인상에 남았던 것은 단백질이 있으면 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몸에 열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대사가 그거랑 똑같아요. 차 얘기를 하시면서 차의 연비가 예, 좋으냐 나쁘냐의 차이인 거예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많은 기름을 먹지 않습니까? 연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연비 좋은 차들은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던 거를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착각을 저도 많이 깼는데요. 그리고 5번째는 나이 들수록 철분을 많이 먹어야 한다? 네, 우리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철분제 드시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임산부에게도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네, 나이가 많을수록 철분이 몸 안에 많으면은요, 알츠하이머병에 빨리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 쥐 실험을 했는데요. 이 철분이 많게 되면 뇌 신경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체내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많은 게 몸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는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포화지방은 나쁘지 않다? 네, 우리가 옛날에는 포화지방이 나쁘지 않다는 어떤 이제 그분 최초에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을 여기서 거론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분에 대한 이제 반대 역설이 나온 거죠. 포화지방은 나쁘지 않다고.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조분조분 포화지방은 나쁜 것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우유는 몸에 좋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우유를 많이 섭취하라고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블루존에 있는 장수마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유제품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다는 그 통계를 쫙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들도 많이 오염됐잖아요. 그리고 그 소들 가운데서도 돌연변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유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그 안에 아까 성장 호르몬 IGF-1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얼마나 상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본인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철분제,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 요 정도는 좀 제 상식을 좀 깨는 문구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계속 제가 읽어가는 데까지 저는 평이한 수준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발맞추어서 건강 상식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젊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우리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저널 테라피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도 성실하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밤도 평안하십시오.